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충격량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충격량 되게 중요한 개념이었고, 그리고 별로 어렵지 않은 개념이었어요. 너무 중요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게 뭐였는지 다시 한번 잠깐 리뷰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 질량 M인 물체가 있고, 이 M인 물체를 힘 F로 잡아당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물체는 가속도가 생기겠죠? 속도가 변하니까 얼마가 생길까? 네, 가속도는 M분의 F만큼 가속도가 생길 겁니다. 근데 이 힘을 가할 때 힘을 쭉 작용하고 떼는 것이 아니라 지속 시간, 일정 시간 동안 힘을 가하게 되면 이 물체는 계속해서 속도가 증가할 것이고, 따라서 뭐가 증가하게 된다? 아하, 운동량이라는 것이 증가하게 된다. 맞죠? 그럼 이 운동량이 변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운동량 변화량이 생기는데, 이 운동량 변화량, 자, 이 운동량 변화량이 뭐냐면은 충격량이라는 거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오케이. 그래, 충격량 구하는 방법은 힘, 작용한 힘 곱하기 작용한 시간, 오케이, 이렇게 곱해서 구하는데, 이것이 뭐다?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과 이거 V0 곱하기 M, 이렇게 처음 운동량을 뺀 값, 즉 운동량 변화한 만큼 충격량이 생긴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 배운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좀 재밌는 현상 하나를 볼 거예요. 뭘 볼 거냐면 우리가 충격량으로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충격량을 조금 더 활용해 가지고 어떤 거를 생각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봤을 거예요. 뭘 해봤냐면, 선생님도 많이 경험해 봤는데, 냉장고를 갑자기 확 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냉장고 벽에 있는 계란이 굴러 떨어져서 바닥에 떨어진 적 있을 거예요.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해봤을 거예요 아마. 선생님 같은 경우 이런 경험 해봤어요. 딱 열었는데 계란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떨어지는 순간, 바닥에 닿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바로 깨지겠죠. 아, 이 너무 아쉬운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계란을 만약에 떨어지는 순간에 바닥에 이불이라든지 방석이라든지 푹신푹신한 뭔가 스펀지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 안 깨지겠죠? 안 깨지는데 딱딱한 바닥에 떨어지니까 깨지는 거예요. 와우, 신기하죠? 이 현상을 한번 우리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생각 해 볼게요. 만약에 계란을 딱딱한 바닥에, 딱딱한 바닥에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케이스,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계란을 폭신한 곳, 폭신한 이불 또는 방석 위에 둔다고 떨어뜨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전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깨진다. 이거 누구나 경험해 본 사실이에요. 근데 후자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안 깨질 거예요. 안 깨진다. 자,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자연은 물리, 즉 이런 운동에 대한 또는 이런 운동 현상에 대한 이런 물리 현상은 뭐다? 자연 현상은 물리로 해결할 수 있겠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봅시다. 여기에 바닥이 있어요. 딱딱한 바닥이에요. 이거 평질합시다. 여기에 계란이 있어요. 계란. 타원형 모양의 계란.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냐면 바닥 위에 푹신한 이불이 이렇게 탑시다. 여기에 똑같은 계란이 있어요. 똑같은 무게의 계란인데 여기 많이 떨어뜨리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계란은 쭉 떨어지는 순간 왕창 깨지겠죠? 얘도 떨어지는 순간 얘는 푹신하기 때문에 안 깨질 거예요. 어떻게? 푹 쌓이겠죠, 이렇게.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똑같은 높이에서 잡고 있다가 떨어뜨렸기 때문에 처음 속도가 얼마일까요? 당연히 0이겠죠. 가만히 잡고 있다가 놓았다 했으니까. 그러면 똑같은 높이에서 똑같은 바닥에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똑같을 거예요. 이동거리를 h라고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바닥에 닿기 전에 속도도 똑같겠죠. 왜냐하면 0으로부터 증가하는데 이 자유낙하 운동은 중력 가속도 10m/s 제곱의 일정한 가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바닥에 닿을 때의 속도 또한 똑같을 겁니다. 만약에 낙하한 시간이 2초라고 한다면은 얘도 2초 뒤에 떨어질 거고 얘도 2초 뒤에 떨어지겠죠. 만약 바닥에 닿았다 한다면, 그럼 2초 동안의 속도는 뭐다? 중력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가 1초 동안 10만큼 증가하니까는 2초 후에는 어떻게 될까? 바닥에 닿을 때 20m/s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2초 뒤에는 바닥에 닿을 때 20m/s겠죠. 즉 바닥에 닿을 때 속도가 똑같을 거예요. V는 똑같겠죠. 오케이. 제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가 위에 정지되어 있다가 바닥에 떨어지는데 같은 높이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바닥에 닿을 때보다 속도가 동일하겠죠.
그래 뭐가 동일할까요? 자,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처음 운동량은 얼마일까요? 처음 운동량 당연히 0이겠죠. 왜? 질량이 m이라 합시다. 질량은 m일지 몰라도 처음 속도가 제로이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은 얼마일까요? 만약에 바닥에 닿을 때 속도를 v라고 한다면 mv겠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도 처음 운동량이 얼마일까요? 당연히 질량이 동일하고 속도는 제로이기 때문에 p는 mv겠죠? 0이겠죠? 나중 운동량은 얼마일까요? 똑같이 질량 m인 계란인데 똑같은 높이에서 똑같은 시간 동안 운동해서 같은 높이만큼 이동했다고 한다면 같은 시간 동안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바닥에 닿을 때 속도가 똑같겠죠. 그래서 나중 속도 또한 얼마가 된다? v이기 때문에 운동량은 mv가 될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쉽게 생각해서 같은 높이에서 물체 두 개를 떨어뜨리게 되면 바닥 닿을 때는 속도가 똑같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럼 잘 봐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 운동량 변화량인데 이 운동량 변화량은 mv가 되겠고 두 번째도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가 될까요? mv겠죠. 신기한 게 있다. 운동량 변화량은 똑같은데 운동량 변화량이 똑같다는 건 뭐가 똑같은 걸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충격량이 똑같은 거겠죠. 충격량은 똑같은데 왜 첫 번째는 깨지고 두 번째는 안 깨지냐는 거예요. 혹시 대박 신기하죠? 자, 이거를 우리가 분석해야 돼요. 여러분 잘 봐봐요. 충격량 I 기억나죠? F 곱하기 델타 T였어요. 이것이 운동량 변화량이었거든요. 그럼 잘 봐봐요. 지금 첫 번째 케이스랑 두 번째 케이스랑 처음 운동량은 제로, 나중 운동량 바닥에 닿을 때까지 똑같은 거리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에 이동했을 거고 그만큼 속도 변화 똑같겠죠. 왜 중력과 속도가 똑같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똑같아서 나중 운동량까지 똑같다. 운동량 변화량은 동일하죠. 얘는 동일합니다. 얘는 동일한데 문제는 뭐냐? 얘가 달라요. 얘도 동일하게 똑같으니까 얘도 똑같은데 이 속에서 어떤 현상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1번은 깨지고 2번은 안 깨진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봐봐 첫 번째 봅시다. 자, 첫 번째는 계란이 떨어지는 순간 딱딱한 바닥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엄청난 힘을 받았을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충돌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순간적으로 충돌하는 거겠죠. 두 번째 케이스는 바닥에 닿는데 이불이기 때문에 푹신하기 때문에 충돌 시간이 길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잘 봐요 여러분. 요 식에서 첫 번째 케이스는 F 곱하기 델타 T에서 요 델타 T가 매우 짧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충돌 시간이 매우 짧다. 이해되죠? 충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자 봐봐. 충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운동량 변화량은 일정한 상태에서 충돌 시간이 엄청 짧기 때문에 뭐가 커질까요? 힘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 순간적으로 많은 힘을 받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다? 이 힘을 한 번에 받았기 때문에 계란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아하, 힘이 크다. 받는 힘이 크겠죠? 이해되죠? 두 번째 케이스는 조금 달라요. F 곱하기 델타 T는 델타 P에서 이거는 동일한데 뭐다? 충돌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요. 왜? 이불에서 푹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되죠? 그래서 델타 T가 크다는 것은 뭐다? 충돌 시간이 길다. 충돌 시간이 길기 때문에 얘가 길기 때문에 전체 값을 일정하기 위해서 뭐다? 받는 힘이 줄어야 되겠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받는 힘 뭐다? 받는 힘이 작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순간적으로 받는 힘을 말해요. 이렇게 받는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뭐다? 계란이 안 깨질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한테 100이라는 어떤 힘을 줄 겁니다. 100이라는 힘을 한꺼번에 주는 게 안 아플까요? 아니면은 100이라는 힘을 나눠가지고 일씩 살짝 때리는 게 안 아플까요? 당연하죠. 일씩 살짝 나눠서 때리는 게 덜 아플 거예요. 이해되죠?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계란이라는 존재가 계란이 만약에 50만큼의 뉴턴이라 합시다. 단위를 50뉴턴만큼 힘을 견딘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해 봅시다. 가정하는데 이 1번 케이스는 막 70에서 80뉴턴처럼 엄청 큰 힘을 한 번에 준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두 번째는 한 번에 큰 힘을 주는 게 아니라 2뉴턴에서 3뉴턴만큼 작게 작은 힘을 여러 번 나누어서
나누어서 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힘은 잘 견디기 때문에 뭐다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거겠죠. 이게 이 계란이 깨지고 안 깨지고 안에 들어있는 비밀입니다. 와우.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일상생활에 되게 많아요. 뭐 에어백이라든지 많이 본 적 있죠. 그런 것처럼 이것이 충돌할 때 만약에 똑같은 속도를 가지다가 똑같이 정지해버리면 충돌할 때마다 운동량 변화가 똑같기 때문에 운동량 변화량이 똑같은 뭐가 똑같다? 충격량이 똑같겠죠. 충격량은 똑같은데 문제는 뭐다? 충돌 시간에 따라서 얼만큼 오래 충돌했고 얼만큼 짧게 충돌했냐에 따라서 힘을 받는 정도가 달라요. 힘을 받는지 1초 동안 받는 이 순간적으로 많이 받냐 나눠서 받냐 힘을 받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물체가 파손되냐 파손되지 않느냐고 달라지는 겁니다. 와, 신기하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이 현상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잘 보세요, 여러분. 되게 재밌으니까. 우리가 충격량은 뭐다? 시간에 대한 힘인 그래프로 주어진다. 그쵸? 자, 그러면 만약에 첫 번째 형태의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순간적으로 힘이 많이 주어지겠죠?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엄청난 힘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주 짧은 델타 T1만큼.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에요. 델타 T가 있고 힘이 있다 합시다. 힘을 나눠서 이렇게 분산해서 받는 겁니다. 즉 같은 양의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힘을 이렇게 나누어서 받아서 분산시키냐, 힘을 한 번에 황창 받냐에 따라서 파손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봐봐. 첫 번째나 두 번째 케이스나 운동량 변화는 똑같아요. 운동량 변화가 똑같다는 말은 요 넓이를 S1이라고 하고 요 넓이를 S2라고 한다면은 1번, 2번 둘 다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기 때문에 운동량 변화가 동일하죠? 운동량 변화가 동일하다. 이 말은 뭐가 똑같냐면은 충격량이 똑같다는 겁니다. 충격량이 똑같다는 것은 요 밑넓이가 똑같겠죠? 충격량은 시간 곱하기 힘이기 때문에 따라서 S1과 S2가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 여기서 보면은 델타 T1이 있고 얘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힘을 나눠서 받겠죠. 델타 T1이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충격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S1과 S2 요 밑넓이는 똑같은데 델타 T1, 델타 T2 중에 누가 더 클까요? 충돌하는 시간은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이때 충격량은 동일한데 충돌 시간이 길기 때문에 아까 봤지만은 받는 힘이 뭔가 작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죠? 받는 힘이 작기 때문에 뭐다? 계란이 깨지거나 안 깨지거나 일이 일어난 거니까. 그럼 그 우리 받는 힘을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봐봐요, 여러분. F 곱하기 델타 T가 운동량 변화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는 일정한데 요 충돌 시간이 길게 되면 힘을 작게 받고 이 충돌 시간이 짧게 되면 요 힘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힘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1초 동안, 즉 이 힘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를 시간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식을 변형해 봅시다. F는 델타 T분의 델타 P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나오는 힘, 순수하게 이 물체가 받는 시간을 곱하는 것이 아닌 순수하게 계란이 감당하는 이 힘을 찾아낼 수 있었거든요.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실제로 충격하는 순간 받는 힘이라고 해서 충격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충격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라 부르냐면은 평균 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겠지만 요 힘의 평균값, 이 받은 힘을 시간으로 나눈 값, 맞죠?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눈 값, 1초 동안 받은 충격량, 다른 말로 하면은 1초 동안의 운동량 변화량, 이걸 보고 평균 힘이라 부릅니다. 얘는 평균 힘이 요만큼이겠죠. 그러면 이에서 평균 힘은 여기인데 얘는 여기니까는 당연히 두 번째 케이스가 평균 힘, 즉 1초 동안 받는 운동량, 변하는 운동량, 그리고 받는 충격력이 더 작기 때문에 뭐가 될까요? 당연히 계란이 안 깨지는 거겠죠. 오케이, 이해되시죠, 여러분? 따라서 여기서 뭐가 된다? 받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에 힘은 어떻게 된다? F1이 F2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충격력을 잘 기억하세요. 충격력은 뭐냐면 이 운동량 변화량을 시간으로 나눈 값, 즉 1초 동안의 운동량 변화량을 보고 충격력, 다른 말로 하면 평균 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시간이 작을수록 충격력이 크고 충돌 시간이 작을수록 충격력이 크고 충돌 시간이 길수록 충격력이 작은 거겠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이 충격력, 이것이 활용되는 분야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한번? 에어백. 자, 에어백 많이 봤을 거예요.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갑자기 핸들 부분에서 풍선이 폭 튀어나오죠. 그 뭐냐면 순간적으로 충돌할 때는 아주 짧은 시간이 일어나기 때문에 에어백이 나오면서 사람 머리가 핸들에 천천히 가서 충돌 시간을 늘려주는 겁니다. 충돌 시간이 늘려주기 때문에 사람이 박는 머리가 딱 닿을 때 충돌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 머리가 받는 충격력은 줄어드는 거겠죠. 그래서 에어백이 그런 장치입니다. 즉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 충격 완화 장치라고 부르죠. 충격을 완화시켜준다.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장치에 들어있는 원리는 뭐다? 충격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즉 충돌 시간을 아주 길게 늘려서 받는 충격력을 줄여준다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두 번째, 아마 여러분 야구 좋아하는 학생은 알 거예요. 선생님이 계속 야구 이야기하죠. 왜냐? 야구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야구 포수들 보면은 포수들이 야구 선수들의 공을 받을 때, 손을 받을 때 쑥 빼면서 받아요. 그냥 딱 받는 것보다 쑥 빼면서 받기 때문에 그만큼 야구공이 글러브에 대어 있는 충격 시간을 길게 줍니다. 길게 해주기 때문에 야구 포수들이 공을 받을 때 충격력이 조금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수들이 공을 잡을 때 어떻게 된다? 손을 뒤로 빼면서 잡는다. 손을 뒤로 뺀다. 이것도 뭐다? 충격력을 활용한 거겠죠. 할 수 있겠죠. 네, 세 번째, 혹시 자전거 타는 사람들 보면은 자전거 탈 때 헬멧 쓰죠. 헬멧을 보면 폭신폭신할 겁니다. 아마 왜 폭신폭신하냐면 만약에 넘어져가지고 머리가 땅이 된다고 생각합시다. 땅에 빵 충돌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많은 충격력을 받아버리면 큰일 나겠죠. 머리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헬멧을 쓰기 때문에 뭐가 된다? 충돌 시간을 길게 해줘서 충격력을 줄여주는 겁니다. 헬멧.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 네 번째 보면은 그 자동차 앞에 보면은 범퍼가 되게 많아요. 앞에 막 달려있잖아요. 사이드 부분에. 그 범퍼도 뭐냐면 충돌 시간을 길게 해줘요. 자동차의 범퍼. 충돌 시간을 길게 해줘가지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받는 충격력을 줄여준다. 이것들이 활용되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훨씬 충격력을 활용하는 분야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 찾아보고 이해하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찾아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오늘은 충격력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충격력을 구하는 방법은 F는 델타 T분의 델타 P로서 1초 동안의 운동량 변화량으로 우리는 충격력을 나타낸다. 앞에서 배웠던 게 힘 같은 존재예요. 힘이란 게 뭐다? 충격력이구나. 실제로 힘을 얼마나 가냐에 따라서 물체가 파손되냐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해줌으로써 뭐가 된다? 충격력을 줄여서 충돌 완화를 시킬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운 이 내용 가지고 문제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잘 보셨죠, 여러분? 자, 그럼 이제 문제 한 풀이 들어가 봅시다. 그림은 질량과 속도가 같은 두 자동차가 서로 같은 장애물 AB에 각각 충돌하였을 때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자동차에 작용하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근데 장애물 AB 둘 중에서 하나에는 충격 완화 장치가 설치되어 있대요. 하나는 충격 완화 장치가 있고 하나는 없는 상황이겠죠? 자, 그럼 봅시다, 여러분. 상황을 봅시다. 질량이 동일한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가 속도가 똑같이 달리다가 서로 똑같은 장애물에 충돌했대요. 충돌했는데 문제는 뭐냐?
둘 중 하나에는 충격 완화 장치가 있습니다. 근데 정지할 때까지, 충돌하여 정지할 때까지 받은 힘을 나타낸 거래요. 그럼 결론은 둘 다 정지했다고 했어요. 정지했다는 것은 나중 운동량이 얼마라는 거죠? 일단 속도가 제로이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 나중 운동량은 0이라는 소리겠죠. 얘도 0이겠죠. 그러면 처음 운동량은 둘 다 mv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뭐다? 운동량 변화량이 같다는 말이죠. 와, 이해되죠, 여러분? 따라서 현재 이 두 자동차는 장애물 A, B에 부딪히면서 운동량 변화량이 똑같은 상황이에요. 운동량 변화량이 똑같다는 것은 힘, 시간 그래프에서 민 넓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운동량 변화량이 똑같다, 충격량이 같다. 그쵸? 충격량 동일하다. 따라서 여기서 SA와 SB가 똑같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자, 기억 볼게요. 두 그래프의 민 넓이 SA, SB를 할 때 각 SA, SB 똑같다. 왜냐? 충격량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기억 맞습니다. 니은 볼게요. 자, 두 자동차가 받은 충격력, 즉 평균 힘은 같다고 말했습니다. 자, 두 자동차가 받은 충격력을 보니까 A 같은 경우는 충돌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만큼 충격력이 작아요. 평균이 작죠. 근데 B 같은 경우는 뭐다? 이 충돌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만큼 충격력이 크죠. 그래서 B가 더 충격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땡, 니은, 디귿 봅시다. 충격 완화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장애물을 찾으래요. 충격 완화 장치가 부착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충격 완화 장치라는 것은 충돌 시간을 길게 만들어 가지고 그만큼 충격력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충돌 시간이 길어야 되고 충격력이 작아야 되기 때문에 A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충격 완화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장애물은 A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푼 문제가 어떤 개념이었냐? 너무 중요합니다. 운동량 변화량은 충격량이다 라는 걸로부터 충돌 시간을 줄여지거나 느려짐으로써 뭐다? 충격력을 알아보는 거였어요. 충돌 시간이 길수록 뭐가 된다? 충격력은 작아지고 충돌 시간이 짧을수록 충격력은 커진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힘부터 배운 거 잠깐 보면은 일단은 A는 M분의 F, 즉 F는 MA라는 뭐다? 뉴턴의 운동체의 이 법칙, 가속도의 법칙을 배웠죠. 이렇게 힘을 가해주게 되면은 물체는 가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데 힘을 일정 시간 동안 가해주게 된다. 어떻게 된다? 일정 시간 가해주게 되면 이것이 운동량 변화량으로 나타난다.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질량 M이 물체에 힘을 가하게 되면은 가속도가 생기는데 일정 시간 동안 힘을 가하면 운동량 변화량을 가져온다. 이때 이 값을 보고 뭐라 부른다? 충격량이라고 부른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이때 충격량이 있을 때 충돌 시간을 줄여주게 되면은 뭐가 된다? 충격력이 커지고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면 뭐가 된다? 충격력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충격력이라는 개념도 배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만약에 어떤 두 물체가 충돌한다. 그러면은 뭐다? 이 충돌하는 두 물체는 운동량이 어떻게 될까요?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은 어떻게 된다? 운동량은 보존된다. 그래서 역학 같은 건 한눈에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물체에다가 힘을 가한다, 가속도가 생기겠네. 근데 힘을 일정 시간 동안 가한다. 운동량이 변하겠지. 즉 충격량이 뭐다 생기겠지. 근데 그때 충돌 시간 t를 짧게 해주면 충격력이 커지고 충돌 시간을 길게 해주면 충격력이 작아진다는 거. 근데 어떤 두 물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충돌 전과 후의 운동량은 보존된다, 아니면 보존되지 않는다? 보존된다. 그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오늘 정리했는데 반드시 복습하셔야 되겠죠? 복습 열심히 하시고 화이팅 합시다. 다음 시간까지 화이팅입니다.